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면서 입장을 내는 문제를 아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 왜일까? 이런 궁금증 꽤 났죠. 그런 상태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 회의에서 지난주 정치권의 큰 이슈였던 민주당이 내놓은 그 녹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장, 오늘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우선 일부를 좀 들어보셨거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에는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촉구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자, 지금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촉구 또는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낸 건데요. 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우선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명태균 녹취,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들어갔다.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개한 거잖아요. 그 파장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오늘 냈는데 일각에서는 좀 꽤 늦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벌써 나올 정도 간 거 아니냐. 왜 오늘에서야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냈다고 봐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당일에는 국민의힘에도 충분한 어떤 논평을 할 수 있을 만한 완결된 정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그 전체 사실관계를 알아야지만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달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당에서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어려웠던 점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든 혹은 국민들께 대해서든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다음 날에는 정진석 대통령실장이 하루 종일 운영위에 출석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실 스태프들도 다 정진석 실장과 함께 주요 인사들은 국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즉각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드린 측면이 있고 그럼 왜 오늘에는 이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는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들과 정부가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의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민심에 대한 응답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그것도 민심에 제때 응답하지 못한 이자는 복리로 붙어요. 그렇게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노련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심에 선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자가 붙는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는 우리 여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망라해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민심에 대해서 지체된 응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표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듣고 그쪽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과정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의견은 전달을 했죠. 예. 그것은 이제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보도가 된 게 있고요. 예. 관련해서 뭐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전달이 된 걸로 예.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도 당에 좀 종합적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인 그 쇄신책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여러모로 전달이 된 걸로 그러나 알고 거꾸로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당으로의 어떤 설명은 아직입니까? 완결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설명에 아까의 어떤 설명 분위기를 좀 전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일단 왜 오늘 나흘 정도 걸렸어요. 왜 오늘에서야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다음 아까 영상에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었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촉구하는 내용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자, 대통령의 사과 얘기를 꺼냈어요. 솔직소상하게. 그리고 참모진,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개각 얘기를 꺼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외 활동 중단을 얘기를 꺼냈고요. 특별감찰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촉구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도 송영훈 대변인. 앞서서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이제 이 대통령과의 면담, 윤석열 대표 면담 전에 세 가지 3대 조치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3대 조치는 뭐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뭐 의혹 규명 협조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나아간 듯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요, 이제 그 명태균 씨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나서는 여권 내부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동훈 대표와 많이 대척점에서 그동안 전국에 대한 관점을 표명해왔던 홍준표 시장조차도 예. SNS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걸 벌써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원로로서 굉장히 당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 상임 고문단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지금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시도지사 이분들도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실에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의 상황이고 제가 아까 민심에는 이자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자가 봅니라고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응답을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정평가 우선순위에 김건희 여사 사안이 계속 1순위로 오르고 그 원인으로서 평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이었다면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뭐 활동 자제 예. 이런 것들로도 또 민심과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 중단을 못 박아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어떤 사과라든가 그다음에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저런 촉구 또는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구체적인 반응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내 지도부 일원 중에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 오늘 오전에 언론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특히 뭐 지지율 관련된 사안, 최근에 여러 개 논란이 됐던 사안, 이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테이프라고 해서 나온 것도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그 안의 내용은 그냥 덕담을 한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저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만큼 거짓 선전 선동에 그동안에 휘말려 왔던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 조사도 일희일비한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 의혹의 핵심에는 여론조사를 마사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송영웅 대변인. 그러니까 당내 일각, 지도부 일각 또는 친윤계 정치인 일각에서는 저런 의견도 좀 있어요. 아니 덕담정도 한 게 이게 분란으로 커진 게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약간 취지의 설명. 그리고 지지율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 선전선동에 휘말린 정부가 있는가. 약간의
이 상황에 대한 약간의 불만 표시 또는 이게 이렇게 파장을 키워댈 사안입니까라는 약간의 입장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인데 저것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 아시다시피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경심을 또 적극적으로 표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발언했냐면은 단합에 대한 부분을 물론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국면 전환용 인사 개편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아주 적극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시해온 분들조차도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변화와 쇄신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기류하에서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의 입장이다. 제가 이 정도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지금 간략하게 핵심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약간 요약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친한계 정치인 요새 국민의힘 내부에 약간 그렇게 구별해. 친한계 정치인과 친윤계 정치인들이 각각 같이 좀 있다. 근데 의견 대립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글쎄요.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한계인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제 친윤계로 보통 간주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목소리가 오늘 나온 상황이에요. 자, 아까 그림으로 좀 확인해 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촉구한 3가지 내용 크게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겁니다. 크게 보면 사과 부분과 참모진 개편과 개각 그리고 대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이렇게 의견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는데 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오늘 촉구한 내용이 모두 실천 또는 관철이 됐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모두 관철이 됐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만약에 관철된다면. 네, 저게 이제 뭐 관철될 리도 없겠지만 관철된다 그래도 예. 저것은 사실 논점 이탈에 가깝죠. 아. 지금 회초리를 100대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잘못했다고 얘기할래 안 할래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저 정도는 부족하다 이런 너무 겁니까? 말도 지금? 얼토당토하는 얘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외딴 섬에 계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기행, 대통령의 잘못 혹은 여사의 잘못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머리를 맞댈 어떤 팀부터 먼저 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지금 꾸려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한번 거짓말로 참모에게 알려주면 그 참모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또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요. 이게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걸로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는 뭡니까 그러면은? 법적인 해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특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대통령 여사든 저희가 잘못했으면 대통령은 탄핵 이게 소추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한다 치더라도 그건 나중에 어쨌든 임기 중에는 저희가 못한다 치더라도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의 건과 관련돼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명태균 건 지금 이거 나온 지 지금 몇 달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김영선 씨와 관련돼서 지금 이 공천 이 관계 속에서 예. 명태균 씨의 역할이 있었다. 근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압력이 작용했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적어도 지난 이 겨울에 검찰에서 이게 수사를 어떻게 보면 경남 선관위에서 요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과 관련돼서요. 예.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근데 그거를 9개월 동안이나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검찰에서 눕히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검찰에서 이 문제를 판다 하더라도 전 제대로 될 수 있는 수사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지켜봐왔던 국민들도 의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갈래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드러내기 위한 법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 특별감찰관 추천권은 이른바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표현 씁니다. 죽은 이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은 임기 초에 했었어야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열 몇 가지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건건이. 근데 임기 초에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도입해가지고 들어왔었다라면 예. 지금 열 몇 건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열 몇 건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임명하면 차후에 뭐 수백 건이 될 수도 있는 그 건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미 지금까지 벌여왔던 기행들, 잘못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미 이걸로 특별감찰관으로 막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논점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사과해야 된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이 겨누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눈 것은 인정하나 그 사과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대통령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여러 수사가 진행될 때 압력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과연 협조를 할 것인가 저희는 민주당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정도 조치 갖고 아니거든요. 특검입니다를 다시 한번 민주당 입장이 그거라고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송영웅 대변인.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사과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놨는데 근데 특검 관련 얘기는 진짜 오늘도 입장이 없네요. 지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 관련도 침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특검 관련해서요. 일단은 민주당의 그 입장의 큰 틀에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고르는 그런 답정너식 거기에 특검을 이제 여당 고집해 왔는데 배제가 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예. 걸 고집해 왔는데 뭐 최근에 협의할 수 있다 뭐 한두 마디 립서비스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민주당의 기조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런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이상에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당의 수장으로서는 가능한 변화와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혹은 예.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지금이라도 둬서 모니터링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물론 민주당은 본인들의 어떤 스펙트럼에서 원하는 변화의 맥시멈을 100으로 놓고 최대치를 100으로 놓고 특별감찰관은 한 60에서 70밖에 안 되니까 그건 못하겠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 영의 상태로 두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취지에 오늘 촉구를 한 거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침묵은 반대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온 그런 답정너식 특검 그러니까 야당이 특별검사를 골라서 결국에는 원하는 검사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겠다. 예. 그렇게 해서 원하는 정치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당내의 컨센서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촉구를 하는 얘기를 꺼내는데 그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중진 의원들이 만나는 자리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이 좀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과 또 대통령실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내와 또 그다음에 용산과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 그러면서도 단합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군요. 이동학 전 최고요. 네. 오늘 뭐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뭐 곧 임기 반환점도 있기는 하는데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이달에 있는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입장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럼 11월 중순 이후 아니면 하순쯤 될 걸로 보여요. 그게 마무리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상황과 관련 입장 언제쯤 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도 문제인데 또다시 외교 일정을 핑계로 또 뒤로 막 미루고 지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 저희가 4월 달에 총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여러 평론가들이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일 당장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째 안 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국정전환 기조를 밝히지도 않았고 또 전원으로 사과를 그 정도만 한 거 아니냐. 전원으로 막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죠. 사과 쇼를 했어요. 이 뭐냐면 결국에는 사과를 할지 말지 그게 문자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고 실제로 국민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 사과하면 용서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타이밍을 놓쳐가면서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국민을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5년 동안은 내 자유다. 자유를 강조하니까 나의 자유는 무한정 5년 동안 느끼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자유는 자유를 파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스스로 혹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자유만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국민이 이 권리로서 느껴야 될 지점들을 계속해서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충족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당장이라도 어떤 입장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까? 당연하죠. 이건 지금 도대체 뭐 국민의힘은 모른다 그러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빨리 본인이 진실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진실을 들고 나와서 국민 앞에 이야기하셔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촉구 발언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늘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죠? 홍준표 대구시장. 약간의 뭐랄까요? 비유를 통한 어떤 본인의 입장을 듣는데 여기 표현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삼김시대 얘기를 또 여기다 적었습니다. 상김시대 말미에 정계에 들어온 나로서는 그때가 그립다. 그리운 이유는 혼란이 생기면 거목들이 대화 타협으로 혼란을 수습했다. 그래서 그때가 그립다.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을 얘기합니다. 거목들은 사라지고 잡목만 우후죽순 나서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뭐 거목, 잡목 뭐 이런 거 나와요. 상김씨는 알겠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는지. 송영훈 대변인.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잡목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기에서 누군가 예외가 될 수 있는 현역 정치인이 있을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삼김 시대가 그립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적어도 한 2002년 내지는 2004년 이후에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은 거의 누구나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2000년 그 초반 이후는 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삼김으로 정치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다 해당되고 그럼 본인도 포함해서 셀프 디스 한 거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 잡목은 그럼 본인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야 말이 되고. 혹시 잡목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또 한 게 아닌가라는 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잡목들만 우후죽순 나선다고 하니까요. 거기에는 본인도 포함해서 광범위한 셀프 디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설마 남들만 잡목이고 본인은 거목이다. 이렇게 좀 민망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목은 없다 그랬어요. 거목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목이다. 이런 어떤 셀프 디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는 달리 이해할 그럼 길이 없는. 오늘 글은 특별하게 특정 인물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약간 한탄입니까 그럼? 저게 만약에 이제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거라면 그게 소구력을 얻으려면 홍준표 시장께서 저 글에서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삼김 중에서도 국민의힘 당사에 사gin이 걸려 있는 분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잖아요. YS.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보여주셨던 민심에 대한 빠른 응답성.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뭐 김현철 씨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을 소환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면 재임 중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점을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삼김 시대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잡목들만 우후죽순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예. 그렇다면 그것은 본인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 시대의 인물들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 대목을 놓고 잡목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늘 비판하던 그 인물을 말하는 거냐 아니냐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계시더군요. 잠깐 좀 짚어봤고요.